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미국 증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달의 마지막 주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기업들 가지고 왔고요. 5개 기업 가지고 왔고, 최근에 미국 증시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고점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꽤나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한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좀 AI 관련한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좀 다수고요. 그리고 뭐 개별 이슈라던가 아니면 산업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일부 좀 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시코시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IBM, 스트라이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이렇게 한 5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오시코시라는 기업인데 오시코시 코퍼레이션이에요. 이 기업은 특수 목적 차량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목적 차량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수 목적 차량이라고 하면은 뭐 소방차량, 제설차, 군용 차량, 건설용 중장비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사업 부문이 3개로 좀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액세스 장비 쪽에서 매출이 52%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JLG 브랜드의 고소 작업대라던가 텔레핸들러 요게 이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이라던가 유지 보수 분야 이쪽에서 1등의 어떤 지위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방산, 방위 쪽인데 방위에서 22%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로부터 미국의 국방부로부터 좀 수주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 입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시코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방산 매출이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거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좀 이번에 붙어준 게 USPS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우체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편물이나 소포 이런 거를 배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체국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USPS는 이제 한국의 우체국 같은 건데, 좀 다른 거는 미국에서는 민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그래서 좀 사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USPS의 전기 우편 차량, 우편물을 좀 운송하는 차량이죠. 이런 전기 우편 차량 계약을 이번에 새롭게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우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로 보통 다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요거를 차근차근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주에서 의회에서 좀 그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의 비중을 점점점 높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은 좀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을 오시코시라는 회사가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시코시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확보가 된 거고 매출단에서도 안정적인 어떤 수익처를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 쪽에서의 어떤 분야도 있는데 요거는 27%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방차, 응급차, 콘크리트 이런 특수 목적 차량들 이런 특수 차량 제조로 뭐 피어스라던가 네일루스 이런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지금은 모멘텀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최근에도 주가가 좀 갭상승으로 뜬 모습들 좀 확인이 되시죠. 네, 요게 USPS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SPS가 2026년부터 모두 전기차로 이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8년까지 6만 6천 대 전기차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만 5천 대 전기차 그리고 2만 1,000대 기성 차량 납품을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 전기차 관련 종목들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오시코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그 앞에서도 USPS가 이제 그 주의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이 USPS가 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안 될 수도 있다, 중단될 수도 있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발표 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오시코시 쪽으로 주문 들어오는 전기차 차량 자체가 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을 해 왔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USPS가 기존에 계획했던 바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 과거의 하락분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USPS 전기 우편 차량뿐만이 아니라 뭐 소방차도 그렇고 응급차도 그렇고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속도의 차이인 거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자연재해 대형화로 인해서 재해 복구나 대응을 위한 특수차, 특히 소방차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응급차도 마찬가지겠죠. 네, 최근에 LA에서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좀 재해 복구나 대응을 위한 특수 차량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새롭게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할 때 기존의 내연 차량보다는 좀 전기 차량으로 좀 주문을 하는 그런 수요들도 좀 크게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올해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한데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 증가율도 내년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두 자릿수 내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5일, 1월 24일 얼마 안 됐죠. 그 전에 이제 한 IB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USPS의 어떤 주문 모멘텀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라는 회사인데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고 크루즈 기업들, 미국에 있는 크루즈 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비교도 해드렸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뭐 5%대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의 상승폭을 좀 되돌림이 나오는 이전의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바짝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었거든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그 주가가 한번 이렇게 빡 올랐었는데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일부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상으로 이전의 전 저점 구간의 하단 라인을 깨지 않게 된다. 이전에 그 실적으로 인해서 쐈던 그 양봉 저가 라인을 깨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우상향은 추세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열 캐리비언은 세계 2등 크루즈 여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은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그 크루즈 회사 있습니다. 그 회사가 1등 기업이고 2등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예요. 네, 일단은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실적,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했고요. 이번에 여행지 불안정, 그러니까 중동 분쟁이 좀 이어지면서 4분기에 예약률이 한 5% 정도 하락을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총 부채가 이거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총 부채가 29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는 80%가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채가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 지금처럼 고금리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이럴 때마다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이 뭐 운영을 못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같이 이런 크루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루즈 선박을 운영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박들 대형 선박인데 이런 대형 크루즈를 사실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불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사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로 일단은 잡히는 거기 때문에 부채가 높은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뭐 노르웨이지안인가요? 노르웨이지안이라던가 크루즈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부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금리 부담이 좀 낮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초에 세계 최대 크루즈선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는 이 시리즈를 공개를 했대요. 크루즈선을 공개를 했대요. 축구장의 3배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고 에펠탑보다 더 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최대 7,6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안에 수영장만 7개, 워터슬라이드도 6개 이렇게 좀 큰 대형 규모의 가장 큰 크루즈선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2027년에는 새로운 어떤 산업 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10척의 선박으로 새로운 셀러브리티 리버 크루즈 브랜드를 통해서 리버 크루즈 시장 진입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리버 크루즈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로열 캐리비안이 하고 있는 사업은 그 바다죠. 뭐 인도양이나 이런 그 바다를 항해하는 크루즈인데 리버 크루즈는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강 그리고 운하 이런 것들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크루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좀 작고요. 그런 크루즈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진입을 하겠다. 2027년부터 그렇게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고 AIA 쪽에서는 로열 캐리비안 쪽으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루즈 휴가를 떠나는 미국인들이 이제 2024년도 작년에 비해서 4.5%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의 규모도 점차 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2026년까지도 매출액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 두 자릿수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7년도부터는 새로운 리버 크루즈도 이제 새롭게 신사업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한 외형 확장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긍정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BM, 세 번째는 IBM인데 IBM도 최근에 이전에 상단 저항권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 보여줬고 조정이 나왔는데 전저점을 아직까지 이탈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버텨주고 있죠. IBM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양자 기업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양자 사업을 또 가장 먼저 좀 시작한 기업이기도 하고 좀 성과를 내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라던가 AI,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IT 인프라 이쪽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된 원인은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급등을 했겠죠. 근데 실적이 잘 나온 원인이 뭐였냐 이렇게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이 이제 10% 증가를 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1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1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게 이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관련한 계약액이 5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해요.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는 2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이쪽들의 매출이 역시나 AI가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매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컨설팅 매출이라던가 인프라 매출 이런 것들은 좀 일부 감소하면서 일부 사업 부문은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AI가 좀 멱살 잡고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BM이 이번에 그래나이트 AI라는 모델을 오픈소스화로 개발자 생태계 확장에 주력 중이다라고 하는데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이번에 딥시크죠. 네, 딥시크가 만든 AI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 더 많은 점유율을 좀 확장을 하고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그런 의도를 좀 담고 있는 상황인데 IBM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화
가 된 그래나이트 AI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요거를 통해서 이 AI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90%나 비용이 낮아서 효율성이 좋아서 그래서 좀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기 메인 프레임 Z17이 좀 출시가 되는데 이거는 올해 중반에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좀 일정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타임라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야겠지만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IBM은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뭐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두드러지는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소외되어 있는 좀 상황인데 최근에 뭐 딥시크 AI, 오픈소스 그리고 이런 저비용 AI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라이드라는 기업인데 스트라이드도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이거는 교육 회사입니다. 근데 AI 교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K12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의 그 미국의 학생들 있죠.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 그리고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의 교육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이 70.4%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AI 적용률도 78%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경쟁사들은 뭐 60%대, 뭐 50%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AI 전환율이 가장 높은 80% 가깝게 좀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직업교육 부문에서 30.4%의 등록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도 마찬가지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AI 기반의 개인화 학습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작년에 학생 유지율이 15%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학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고 인도나 중남미,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해외 매출이 18% 달성을 했대요. 2023년도가 9%였는데 2배나 증가를 한 거고 해외 확장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리스크로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구글도 클래스룸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는 팀즈라는 교육용 패키지를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점유율을 좀 지켜나가고 오히려 더 좀 새로운 동력을 좀 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이 위치 자체는 굉장히 독점적이고 여전히 1등 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기업도 과거에 전고점 돌파해서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죠. 뭐 딥시크 쇼크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미국 기업들 안에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하드웨어 관련한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수혜받는 기업들은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뭐 타격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증시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한 AI 관련한 그리고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것도 이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업입니다. AI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방화벽, VPN, IPS, 바이러스 백신, 데이터 손실 방지 같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포춘 100 기업 전체, 그리고 포춘 500 기업의 90% 이상이 이 체크포인트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대요. 굉장히 좀 과점적인 위치, 독점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의 3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뭐 모바일 보안, 그리고 뭐 클라우드 보안,
보안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조금 나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이익률이 8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이것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놨고요. 클라우드 제공 보안 솔루션에서 AI 기술을 이번에 접목을 시켜놨는데 99.8%의 예방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기술력을 좀 확실히 보여준 네, 그런 데이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이어컴의 차세대 방화벽 테스트에서 경쟁사 뭐 팔로알토, 포티넷, 시스코 이런 대표적인 그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과 비교를 했더니 최고 점수를 획득을 했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좀 확보를 했다더라라고 이번에 테스트 결과를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의 보안 보고서에서 요게 아마 올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됐나? 1, 2주 정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이 전년 대비해서 44%나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런 보안에 대한 위협들은 심화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도를 가져가 봐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딥시크도 상당히 그 관련이 깊은데 딥시크가 등장하고 나서 AI에 대한 어떤 뭐 놀라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목소리들 중에 하나가 보안이거든요. 딥시크가 또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이 딥시크를 이용을 했을 때 개인정보라던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위협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외신들이나 그리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보안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뭐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크게 매출이 막 인상 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 발생시키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매출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안 쪽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뭐 팔로알토나 포티넷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보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미국 증시 소개해드리는 시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에서 질문을 주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